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또 새 한 주간이 시작이 됐는데, 이번 주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겨울 스포츠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아니요,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아니, 이번에도 열심히 볼 겁니다. 아. 네, 저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 좀 정신이 없어서 제가 신경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야구에 일가견이 있으시고 그래서. 네, 저희는 야구가 성적이 좋으면 야구 팬이고요. 아. 성적이 안 좋으면 야구라는 스포츠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 야구하고 스케이트를 퓨전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예,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신데요. 그렇죠. 뭐 사실. 전에도 뭐 어디 팟캐스트 나가서는 토론. 이걸 올림픽 종목으로 만들자고. 네. 예, 그렇게 제안하기도 했는데. 나무근을 밑에서 하는 토론은 하계올림픽. 예. 난로 옆에서 하는 토론은 동계올림픽으로 하자고 하시던데. 예, 김수민이가 데리고 쳤군요. 네. 김수민 아주 네. 엄청나게 물이 올랐어요. 예. 네. 안타깝습니다. 예, 하여간 오늘 동계올림픽이 있는 주간 월요일 어떤 경제학을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예, 오늘은 체코를 대표하는 젊은 경제학자 토마스 세들라체크라는 사람의 선악의 경제학이라는 개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세들라체크는 저보다도 나이가 어려요. 이 사람이 얼마나 천재냐면 예. 2001년에 저는 31살이었거든요. 김용민 PD님이 20대 후반이셨을 거고요. 예. 그런데 이때 세들라체크는 24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4살의 나이에 체코 대통령 경제 자문으로 발탁이 됩니다. 그러니까 24살의 대통령 경제 자문이 될 정도로 천재였던 거죠. 실제로 세들라체크는 체코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이 되고요. 조세나 연금, 의료보험 같은 걸 여러 군데서 손을 댑니다. 지금은 모교인 카를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로 있고요. 2006년에 예일 이코노믹 리뷰라는 곳에서 세계 경제학계 유망주 톱5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유망한 사람이죠. 세들라체크의 책 중에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책은 선악의 경제학이라는 책인데요. 예.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책의 설명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꽤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에서 딱 한 곳에 꽂힌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세들라체크가 다루는 가장 중요한 테마는 경제학과 윤리 혹은 도덕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은 이런 거죠. 경제학자들은 마치 경제학이 윤리와 무관한 학문이고 그래서 자기들은 객관적 진실을 쫓는 과학자인 척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세들라체크는 웃기지 말라는 거죠. 경제학은 문화의 산물이고 전혀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학의 출발 자체가 철학이었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경제학은 윤리 혹은 도덕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게 세들라체크의 주장이죠. 실제로 경제학이 완전히 독립된 학문으로 취급을 받게 된 건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학자가 등장한 이후부터입니다. 그런데 알프레드 마샬은 1924년에 죽어요. 굉장히 최근 사람입니다. 이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교에 최초로 경제학과라는 걸 만들어서 학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현대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독립된 학문으로 인정을 받은 건 100년이 조금 넘은 정도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경제학은 철학의 일부분이었고 특히 도덕 철학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하고 도덕, 윤리는 떨어질 수가 없는 학문이었다고요. 우리가 자유주의 경제학의 대부로 부르는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도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도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스미스도 실제로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건 뭐건 경제학은 출발 자체부터 도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지금 변질이 됐을 뿐입니다. 근데 이완배 기자님, 농담처럼 여쭙는 말인데요. 경제학의 땡땡땡, 이거는 누가 붙여주는 겁니까? 예. 그냥 저도 쓰이던 말을 그냥 썼는데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 경제학의 창시자 알프레드 마샬.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경환은 경제학의 뭘까요? 경제학의 개새끼죠. 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경제학의 개새끼라고 불러야 됩니다. 네.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는 경제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알프레드 마샬은 경제학도들한테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같은 건데요. 굉장히 유명한 선언을 남겨요. 예.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한다. 경제학도는요.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마샬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비록 경제학을 하면서 차갑게 계산하고 그 계산을 바탕으로 움직여도 경제학도의 가슴만큼은 늘 뜨거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제학에서 결코 도덕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 같은 거죠. 마샬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경제학은 한편으로 부에 대한 연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에 관한 연구인데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후자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네. 사실 알프레드 마샬의 학문은 보수경제학에 가까운데 이 보수경제학의 뿌리들조차도 경제학하고 도덕윤리를 뗄 수 없었다고 봤었던 거죠. 예. 그런데 언젠가부터 세들라체크의 주장대로 경제학에서 도덕이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마치 경제학자들은 윤리하고 무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진실을 쫓는 척을 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1은 2죠. 이건 윤리와 무관한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법칙을 발견하고서는 우리는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반박할 수 없는 과학처럼 위장을 해버려요. 예. 그래서 오랫동안 경제학은 이 과학인 척을 한 덕분에 윤리적인 비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특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지르는 거죠. 막 질러도 그게 과학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윤리적 비판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세들라체크의 주장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는 겁니다. 경제학은 과학이 아니고 도덕과 관련된 철학이다. 니들 뿌리가 그렇다. 뿌리가, 경제학의 뿌리가. 그런데 어디서 족보도 없고 애미애비도 없는 후레 자식들이 경제학자가 돼서 뿌리를 부정하고 과학인 척을 한다. 우리는 경제학을 바라볼 때 인륜과 관련된 도덕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게 세들라체크의 주장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사실인데 이 간단한 사실만 이해가 되면 우리가 접한 헬조선의 현실을 많이 고칠 수 있죠. 노동자가 죽건 말건 기업부터 살려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이런 주장이 저는 경제학적으로 틀렸다고 봐요. 기업부터 살린다고 국가 경제가 살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 수십 년 동안 입증된 바죠. 아니 노동자 한 명 날리고 기업이 살 수 있다면 그런 위기도 있습니까? 그렇죠. 네, 당연히 그런 상식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해도요. 그 말이 옳다 한들요. 노동자 한 명이 죽어서 경제가 살아나는 말이 옳다고 한들요. 그러면 그래도 되냐는 겁니다. 국가 경제가 살면 노동자는 죽어도 되냐고요. 이게 도덕적으로 맞느냐는 겁니다. 안 맞잖아요. 도덕적이지 않잖아요. 경제학이 도덕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만 붙잡고 있어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혹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은 죽어도 돼.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농민은 죽어도 돼. 라는 소리는 개떡 같은 헛소리라고요. 어떤 도덕책에 사람은 죽어도 된다고 적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도덕과 분리된 경제학 때문에 도덕 자체를 완전히 깔아뭉개고 사는 시대에 돌입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세들라체크가 제일 걱정하는 거죠. 경제가 압도하는 시대에 요즘 누가 도덕을 이야기하냐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세들라체크의 주장 중에 제일 충격을 받은 대목은 이겁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요, 책에서요. 과연 선은 이익이 되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쇼크를 받았습니다. 아, 맞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인류는 오랫동안 선, 옳은 것, 도덕 이걸 당연히 지켜야 할 가치라고 믿었고요. 그게 잘 되진 않았을 수는 있지만 그게 옳기 때문에 수많은 사상가들, 철학자들, 선각자들이 똑바로 살자, 올바로 살자 이렇게 가르쳐 왔던 겁니다. 예수, 석가, 공자 어떠한 소년들도 선하게 살라고 가르쳤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자본주의 경제학이 윤리학을 씹어먹고 난 다음에요. 선하게 사는 것이 돈이 돼? 이렇게 물어보는 세상이 된 겁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EBS 교육방송에서 내 아이의 사생활이라는 다큐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제가 좋아했던 다큐예요. 그래서 챕도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방송으로도 한 해 분량으로 처리가 됐던데요. 아이들의 도덕성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도덕성, 작지만 위대한 출발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예. 그 챕터의 주제가 사람에게 특히 유아 단계에서 도덕성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또 도덕성을 키우려면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이걸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한 프로그램인데요. 예. 그 책과 프로그램에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도덕적인 아이가 나중에 결국 성공한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도덕성이 성공과 연결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듣다가 되게 참담해지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얼마나 각박해졌으면 도덕성을 키우자라는 이야기에 도덕성을 키워야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끼워 넣어야 되나요?
만약에 도덕성을 키우는 게 성공하는 것과 관련이 없으면 도덕성은 무시해도 되는 거냐는 뜻입니다. 저도 이제 요즘은 그런 질문이 좀 줄었는데 제가 아이들을 제 나름대로 개똥 철학에 기반해서 키웁니다. 뭐 천부인권의 사상에 의거해서 아이들의 의견을 1인 1표의 원칙에 의해서 존중하고 경청하고 아이들에게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고 뭐 이제 저만의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과거에 이걸 책으로 한번 내려고 출판사에 연락을 했더니 대뜸 물어보는 게 되게 좋은 교육 방식 같은데요, 기자님. 예, 혹시 자녀분 성적이 어떻게 되나요?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키워서 성적이 좋으면 책이 잘 팔린다는 거예요. 최소한 서울대를 보내면 10만 부를 팔아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아이를 천부인권의 사상에 의해서 키우는 것이 그 자체로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그렇게 키우면은 성공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세들라체크가 질문하는 게 그겁니다. 선은 과연 이익이 되는가라는 그 질문이죠. 도덕과 분리된 자본주의가 세상을 덮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야, 그렇게 하는 게 돈이 돼? 그렇게 하면 좋은 대학 가? 이런 질문이 세상을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세들라체크는 단언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도덕은 도덕 자체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지 거기다가 그게 돈이 되냐 안 되냐를 묻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세들라체크는 기독교에 기반해서 책 이야기를 상당히 풀어나가는데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를 보면 선을 행하는 게 투자같이 돼버렸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그렇게 꼬신다는 거죠. 살아생전에 선해야 나중에 천국 간다 이렇게 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선한 행동을 하는 이유를 투자로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영생을 얻기 위한 투자로서 선을 행하는 거죠. 도덕이 도덕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보상을 받는 체계의 일종으로 편입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도덕이 도덕 자체로 존귀하다.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존귀한 게 아니고 천국이라는 성공을 보장해주기 때문이 아니고 그 자체로 지켜야 되는 거다. 이건 너무 당연한 소리인 겁니다.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이 인류 역사에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이 당연한 상식이 자본주의에서는 설명이 필요한 시대가 돼버린 거죠.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논쟁이 돼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물가도 높아지고 고용률도 낮아진다라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럴 수 있다고 쳐보자고요. 니들 말이 맞다고 치고요. 그러면 최저임금을 올리지 못하면 노동자들이 굶어 죽어요 라는 상황에서 야, 여기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나빠져서 올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윤리적으로 맞습니까? 월세를 너무 올리면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나서 얼어 죽어요. 이러고 있는데 야,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고 지대를 높이는 게 자본주의 경제학의 기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윤리적으로 맞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윤리학자가 아니고 경제학자야. 그래서 경제학적 사실만 이야기하는 거야.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경제학은 도덕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제가 경제학적 논쟁을 하면서 제일 답답한 건 저는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학적으로 옳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제학적으로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왔던 신자유주의 36년, 짧게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했다는 지난 9년을 돌아보고요. 그게 서로 경제학적으로 숫자를 좋아하는데 그 숫자가 더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지난 9년이 도덕적으로 옳았습니까? 숫자가 좋아지지도 않았지만 좋아졌다고 쳐도요. 송파 세모녀가 생활비가 없어서 자살을 하고 이런 시대가 아무리 경제학적 수치를 높게 만들어줘도 그게 도덕적으로 틀렸다면 경제학자들은 그걸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야, 나라 경제 발전하는데 개인의 일부 희생은 불가피하다. 이런 역같은 소리 하지 말고요. 그 일부 개인의 희생을 당하는 사람이 너하고 네 가족이면 그렇게 주장하겠습니까? 세들라체크는 선은 이익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선과 도덕 자체를 이익의 유무로 판단하는 이 자본주의 경제학을 통렬히 비판합니다. 자본주의가 어느덧 윤리를 삼켜버린 시대에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100% 동의합니다. 경제는 윤리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돼도요. 그게 윤리적으로 잘못됐다면 멈춰야 됩니다. 발걸음을 딱 멈춰서 해야 되는 거죠. 윤리 따위는 도덕 따위는 경제학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자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경제학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주류 경제학자들 중에요. 그러면서 돈돈거리는 게 경제학의 본령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주하는 자본주의 경제에 아무도 제동을 지금 못 걸고 있죠. 그래서 저는 세들라체크가 던진 질문, 예. 선은 과연 이익이 되는가? 이 질문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월요경제학 시간으로 세들라체크의 선악의 경제학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사람을 홀대해도 되는 경제학은 이제 추방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그걸 경제학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개떡같은 학문인 겁니다. 인재학 어떨까? 인재학. 인재학 좋은데 이 재앙제자를 쓰신 거죠? 그렇죠. 네, 인재학. 최경환을 필두로 한 최경환 학파, 뭐 개새끼 학파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 아, 빨리 이제 저 경제학이 사람의 옷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돈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이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